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로 촉발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장중에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었죠.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 전약 후 강입니다. 장 초반에 2,500선까지 내주며 주르륵 빠지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1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크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부 투자 기업의 주식 순매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후를 기점으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2,5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0.23% 하락하며 2,519.85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상승 전환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0.88% 올라서 886.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이날까지 무려 10일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후반부에 순매도 금액을 줄여서 4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은 85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340억 원, 기관이 1,76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출렁이던 시장이 낙폭을 줄이며 마감을 했지만 환율 이슈가 여전히 우리 시장의 부담입니다. 이날 환율이 또 한 번 급등했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원 10전 오른 1,342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추이를 보면 환율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3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1,34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디폴트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6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어제 2차 전지 업종이 강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66% 올라서 종가 54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1.28% 올라서 55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1.16%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0.45% 하락, SK하이닉스도 0.86%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4.78%, 8.9%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가 31만 8천 원이었고요. 에코프로가 111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는 1.08% 하락했습니다. 종가 6만 4,300원이었고요.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6.82% 올랐죠. 마감가 22만 7천 원. 마찬가지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포스코 DX도 7.96% 오르며 3만 1,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나 방향성은 상실한 상황입니다. 테마 장세로 가다 보니까 하루는 이 업종이 오르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업종이 빠지고 다른 업종이 모르는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어제는 초전도체 관련주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국내 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도하자 관련주가 크게 하락한 건데요. 관련주 마감 상황을 보면 바로 그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선암은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7,330원이었고요. 원익 P&E도 하한가로 1,110원, 인지컨트롤스도 하한가로 종가 1,2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양 ENG입니다. 거의 하한가에 근접했죠. 23.7% 급락하면서 18,600원. 고려제강이 22.2% 하락하며 23,450원이었고 모비스 전날 상한가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21.5% 하락했습니다. 마감가 3,61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급이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 그간 힘을 못 봤던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향했는데요.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실리콘 음극재와 LFP 그리고 ESS 쪽으로 향하면서 이쪽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내에서 이 세 개 테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실리콘 음극재 섹터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내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음극재 소재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면 배터리 밀도를 쉽게 높이고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와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과 기술 선점에 나섰는데요. 하나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해 4억 달러에서 이제 2032년에 287억 달러까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는 방전 시에 기존 형태로 복구되지 않는 점이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요. 또 음극재 내에서 함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좀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일장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마감 상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는 KBG가 상한가였습니다. 종가 11,370원, EN플러스와 JEO가 12%대 상승했고요. 애경케미칼이 11.27% 올라 종가 17,380원, 이녹스가 7.65% 강세로 종가 39,9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테마입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10분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이 LFP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삼성 SDI가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 라인을 울산에 세운다고 밝혀서 전장에서 LFP 테마가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로는 자이글과 천보, LNF, EG, 세로닉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FP 관련주입니다. 자이글이 7.1% 올라 종가 15,640원에 마감을 했고요. 천보와 LNF 6.8% 강세였습니다. 또 EG가 4.91% 올라 14,960원, 세로닉스가 4.45% 강세로 36,4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산업부가 이제 10월 중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전략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 테마에 최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북미와 유럽향 ESS를 주목하라고 밝혔습니다. EIE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2분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BESS 설치 예상 규모가 7.8기가와트아워로 올해 1분기 1.8기가와트 대비해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ESS 설치 원가의 6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최근에 이 배터리의 원료이죠.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ESS 설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2분기를 기점으로 ESS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탑픽으로 서진시스템 그리고 차픽으로는 이렌텍을 꼽았는데요. 서진시스템이 2.7% 오르며 어제 종가 15,580원이었고요. 이렌텍은 0.75% 오르며 종가 12,1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면서 2차 전지 내에서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세요.